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올해 40살이 된 여성입니다. 부록의 나이가 되니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문득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100세 시대의 절반도 못 미치는 삶을 살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결혼해서 아이도 한두 명쯤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시기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제 나이 기준으로 부모님들 중에 아직 옛날 마인드를 고집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인생을 살면서 시대에 맞추는 게 당연한 이치지만 너무 자기주장. 그러니까 옛날 것만 고집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어울리지 못해요. 혹시 온고지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사전적 의미로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이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과거와 현재가 균형을 이루고 잘 어우러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경험한 이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는 눈치채셨다시피 유독 시짜짓을 일삼으시던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일륜지대사인 결혼을 깨버리고 이혼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좀 더 나은 제 인생을 위해 과감히 이혼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혼자로 지내고 있는 지금 절대 후회라는 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하고 더 즐겁게 살고 있어요. 제가를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 혼자 느끼는 이 자유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현수 씨랑 교제 중인 고정민이라고 합니다. 일이 바빠. 이제야 인사드려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참나. 우리 귀한 아들을 누가 홀렸나 궁금했는데. 그래서 직업이 뭐라고? 하하, 엄마 왜 그래? 이 사람 난감하게. 원래 병원이 시도 때도 없이 바쁜 곳이잖아. 그래서 직업이 뭔데? 저 인천병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사고요. 제가 일이 바쁘기도 하고 갑자기 환자가 많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서 시간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공부는 제법 했나 보네? 대학은 어딜 나왔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인 거지? 엄마, 대놓고 그런 걸 물어봐? 이 사람 나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왔어. 그런 건 나중에 물어봐.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우리 귀한 아들이랑 연애한다는데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알아야 할 거 아니냐? 아, 그만 좀 하라고. 그냥 인사 왔으면 잘 왔다, 반갑다고 하면 될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사람을 들들 볶으려고 그래? 어디 대학 나오고 어디 사는지가 그렇게 중요해? 형이랑 현웅이네처럼 나도 안 보고 살고 싶어? 현수 씨, 왜 그래? 지금 여기서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 자기 낳아준 부모 버리고 간 자식들. 난 필요 없다. 예. 너도 결혼해서 시어머니 무시하고 살 요령이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아들이랑 깔끔하게 헤어져.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 엄마 진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냥 인사하러 온 사람 좋게 좀 봐달라고. 알겠다. 알겠어. 그놈의 새끼 진짜. 내가 소란 피워서 미안해요. 아무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로 한 거 이왕 준비 잘해서 해봐요. 감사합니다. 진작에 인사드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해요. 자기야, 어머님, 왜 그렇게 날이 서 계셔? 아, 아까 난감했지? 내가 엄마한테 미리 말했는데도 그러시네. 안 좋은 모습 보여줘서 미안해. 아니야, 그러실 수 있지.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나 위로 형이랑 연년생 동생 있는 거 알지? 다 나보다 결혼을 일찍 해서. 근데 지금 왕래를 안 하거든.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왕래를 왜 안 해? 그리고 결혼한 지 다들 얼마 안 된 거 아니야? 형은 나랑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결혼한 지 한 10년쯤 됐는데 재작년에 호주로 이민 갔어. 그리고 현웅이는 작년에 혼인신고해서 살고 있고 알다시피 혼전 임신해가지고 아, 알지. 근데 연락을 왜 안 하고 산다는 거야? 버리고 갔다는 건 무슨 말이고? 그게 엄마랑 형수님이랑 대판 싸웠거든. 그리고 현웅이네랑도 좀 비슷해. 그래서 왕래 안 하기로 했고 아버지 제사 때나 모이지.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해. 무슨 일이 있긴 있었구나. 내가 말로 하긴 좀 그렇다. 아무튼 오늘 너무 미안해. 일찍 쉬고 내일 병원으로 데리러 갈게. 저녁 같이 먹자. 알겠어. 고마워.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원무과 소속 직원으로 병원의 행정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죠. 정확히는 병원의 사회복지팀 소속으로 형편이 어려워 병원 치료나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제가 워낙 수술이 많고 관련된 일을 많이 접하다 보니 남편과도 자연스레 친해졌어요. 나이도 동갑인데다 여러모로 대화도 잘 통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집은 대대로 의사를 배출한 사자 집안입니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모두가 의사니 저도 자연스레 의사에 대한 꿈을 키웠고요. 아무튼 각설하고 남편과 저는 30이 간 넘은 나이에 만나 2년 정도 연애했습니다. 둘 다 나이도 들고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가 워낙 스케줄이 들쑥날쑥해서 인사를 드리기 어려웠어요. 갑작스레 환자가 발생한다거나 워낙 급박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여서 더더욱 그러했고요. 아무튼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저희 집에도 인사를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좋다는 건 뭐든 오케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처음에 남편을 보시고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결국 사위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기야, 나 솔직히 좀 놀랐어. 왜? 뭐 때문에 그래? 아니, 나는 자기가 의사고 부모님도 의사라고 하셔서 어느 정도 살 줄은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집이 클 줄은 몰랐어. 정말 TV에서만 보던 집이야. 아, 흐흐. 좀 그렇지? 나도 우리 집 부담스러워서 잘 안 가.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사셨을 때 지은 집이야. 지금은 나도 따로 살고 동생도 따로 살고 아마 두 분이 지내니까 더 커 보이는 거야. 와, 집값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자기 정말 대단하다. 완전 금수저네. 금수저는 무슨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사는 거지. 아, 상견례는 언제로 할 거야?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 나온 김에 2주 뒤 어때? 가만 보자. 일단 지금 스케줄상으로는 문제 없어. 그럼 2주 뒤 토요일 어때? 그날 외래도 없고 괜찮을 것 같은데 저녁 식사로 준비하고. 그래, 그러자. 나도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저희는 근무 특성상 날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여유 있을 때 빨리 해치우자며 2주 뒤로 상견례 날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자리라 여러 곳에 문의하고 그나마 제일 괜찮다는 고급 한정식 집으로 예약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시어머니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시어머니와 남편이 상견례장으로 들어서는데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과도할 정도로 한껏 꾸미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을 과시하려는 듯 말이죠. 상견례장에 단정하고 깔끔한 옷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드레스 같은 치렁치렁한 원피스에 무도회에서나 볼 법한 올림머리를 하시고는 손가락에는 또 어찌나 많은 반지를 끼고 오셨는지 진짜 이상해 보였어요. 좀 웃기기도 하고 자리도 자리인 만큼 별 내색 안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 한잔하며 양가 어른들이 결혼에 관해 이야기 나누시는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어대시며 본인이 할 말만 잔뜩 하셨어요. 흔히들 부리는 아들 자부심을 잔뜩 부리면서 말이죠. 저는 돌려 말하는 걸 못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결혼 비용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혼집이나 들어가는 살림살이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사돈댁에 예단 들어갈 것도 있고요. 혹시 원하시는 예단 목록 있으신가요? 저는 남들 하는 만큼만 하려고요. 우리 아들 명문대학 나온 거 아시죠? 병원에 취업도 스카우트 된 거라던데. 제가 이런 아들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워낙 뛰어나서 결혼할 때 키워준 보답은 받아야겠습니다. 엄마, 왜 그래? 그냥 좀 살살해. 키워준 보답이라니. 예,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런 건 어른들끼리 이야기해야 하는 거야. 그래, 이서방. 알아서 듣고 판단할 테니 얌전히 있게. 그래도 서로 난감하지 않을까요? 언성이라도 높아지면 큰일이라. 얘는 내가 그런 경우 없는 사람이니 알아서 잘 얘기할 테니까 조용히 있어. 아무튼 신혼집은 병원 근처보다 우리 집이랑 가까웠으면 합니다. 사돈, 그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서방도 그렇고 병원 특성상 근처에 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딸아이도 급박한 상황이 수시로 있는지라 거리가 있는 곳보다는 병원 근처가 낫죠. 아니, 시댁 근처에 살면서 살림도 배우고 해야죠. 언제까지 병원 일에만 목숨 걸 거 아니잖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라면 적당한 시기에 휴직하거나 하면 됩니다. 갑자기 수술을 해야 하거나 환자를 만나야 할 상황에 거리가 멀다 보면 아무래도 제한이 좀 있겠죠. 안 그래도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병원 근처 L 아파트를 눈여겨봤거든요. 어머, 그 고급 아파트를요? 사돈 그렇게 있는 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알려드리자면 예단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현금 예단 1억 해주시면 애들 신혼살림이니 뭐니 다 해결할게요. 1억씩이나요? 차라리 예단 목록을 주시면 맞춰드리겠습니다. 지금 섣부르게 대답을 못 해드리겠네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우리 잘난 아들 데려가시면서 그 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병원 근처 그 아파트 언급하신 건 안싸돈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신혼집도 잘 해결해 주시리라 믿어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건 아이들 통해서 주고받도록 하죠. 오늘 만나 뵈서 즐거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그나저나 이 서방 다른 형제도 있다고 들었는데 다들 잘 지내죠?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나한테 자식은 현수 하나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자기야, 어머니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사돈 될 사람 앞인데 너무 자기 치켜 세우면서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난감했겠어? 아, 미안. 엄마가 혼자 자식들 키우다 보니 성격이 좀 드센 면이 있으셔. 아니, 그나저나 아주버님이랑 서방님은 연락 안 할 거야? 내가 하면 뭐해? 어차피 엄마랑 연 끊고 사는데. 어머니는 어머니고 당신은 당신이지. 그러다 형제간의 우애고 뭐고 끊긴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자기가 너무 걱정할 건 없어. 그래도 우리 결혼 전에 다들 얼굴 한 번씩은 봤으면 하는데. 안 그래도 형이 다음 달에 한국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정 그러면 그때 날 잡아서 보던가 하자. 아예 안 볼 순 없으니. 정말? 그럼 오실 때 미리 알려줘. 내가 일정 미리 빼두게. 그래도 같은 며느리들인데 소통은 하고 살아야지. 아, 그런가. 아무튼 알겠어.
상견례 후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하기 시작했고, 바빴던 제 일상은 숨 돌릴 틈 없이 달리게 되었죠. 환자 보느라 시간 날 때마다 혼수 보러 다니고 웨딩 촬영에 드레스 고르기까지 여간 복잡한 게 아니었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호주로 이민하러 갔다던 아주버님 부부와 시동생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웬일인지 남편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었죠. 근데 대화하면 할수록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에게 경고라도 하는 듯이 형님과 동서가 어머니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먼저 결혼한 선배들이고 시어머니를 먼저 겪었으니 이래저래 도움이 되라 말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신랑은 계속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눈치였고 형님과 동서는 제게 조심하라, 맞서 싸울 거 아니면 그냥 끝내라라며 온갖 조언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자리도 자리인 만큼 웃으며 넘겼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혼인신고를 먼저 했고 신혼집 입주 시기가 빨라져서 혼전 동거를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살림이며 온갖 간섭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나왔다. 너는 지금 해가 중천인데 잠을 자고 있니? 그럴 시간 있으면 우리 아들 먹을 밥 좀 준비해 놓지 않고. 어머니, 저 밤샘 근무하고 점심때 와서 조금 쉬고 있던 거예요. 원래 아침에 퇴근하는 거였는데 수술 환자 있어서 늦어졌고요. 죄송해요. 참나, 누가 보면 그 병원에서 일은 너 혼자 다 하는 줄 알겠다? 그놈의 수술. 수술. 너 이럴까봐 내가 반찬 좀 싸왔어. 이걸로 저녁 한 상 차려줘라. 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아니다. 너를 보면 내가 미덥지 않아서 안 되겠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녁 먹고 가마. 너 밥은 할 줄 아냐?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그래도 자취생활 5년 이상이에요. 너 결혼하면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야 해. 남자가 기가 살아야 집안이 사는 거야. 그리고 너 의사라고 우리 연수 무시하면 안 된다. 어머니, 무시라뇨. 저 현수 씨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부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 보니까 돈 좀 제법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혹여나 우리 현수 휘어잡고 살까봐 그런다. 내가 금지옥엽 키운 아들 홀라당 데려가는 것도 웃기는데 네가 우리 현수한테 못하면 나 정말 화낼 거야. 아, 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당연히 제가 현수 씨 챙길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매일 신혼집에 찾아오셔서는 온갖 간섭을 해대셨습니다. 자식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겠거니 하고 놔뒀는데 그게 잘못이었나 봅니다. 문제는 결혼해서 그 간섭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병원 일로 바빠 휴대전화 볼 시간도 없는데 본인이 메시지를 보내놓고 답장이 없으면 왜 답장이 없냐 난리고 여유가 있어서 답장하면 시간이 남아 돌면 아들 밥이나 챙겨주라고 딴지를 거셨거든요. 주변에 많은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면 저도 세상이 좀 달라 보일 줄 알았어요. 흔히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끝을 맺으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말에 내심 기대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좋은 쪽으로 시선이 달라진다기보단 이 사람이 원래 이 모습이었구나 하는 실망감만 가득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남편과 시어머니가 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저밖에 모르던 바보 같을 정도로 다정다감했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마마보이의 웬 찌질이가 제 눈앞에 있더군요. 본격적인 갈등을 겪게 된 건 결혼하고 2번째 명절 때였습니다. 추석 전에 결혼했고 신혼여행을 하고 오니 추석이 지나 있어서 그땐 뭐 흐지부지 지나갔는데 시어머니가 이를 갈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시아버지 제사도 크게 지낸다는 말에 설이기도 하고 아주버님 부부와 시동생 부부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안 좋다고만 들었지
정말 서로 필요한 말 말고는 일절 안 하더라고요. 제가 다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추석 전날 형님과 동서와 함께 장을 보고 커피 한 잔을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형님이 제게 조언을 해줘야 한다며 시어머니가 안 계시는 이때가 적정기라고 하더군요. 형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어렵게 저와 동서에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형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제가 알던 시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형님,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고 싶은데 한국에 안 계시니 너무 아쉬워요. 나도 마음 같아선 한국에 있고 싶어. 근데 어머니만 생각하면 다시는 한국 땅 밟기도 싫어. 앞으로 동서가 고생할 거 생각하면 내가 정말 미안해. 할 말도 없고. 형님, 왜 그러세요? 호주로 이민 가신 건 그렇다 치는데 대충 그이한테 듣기로는 무슨 일 있던 것 같았는데. 그게 말이지. 동서도 우리 식구 됐으니까 내가 여동생 같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말해주는 거야. 혹여나 임신 계획 있으면 절대 몇 년 동안은 아이 갖지 마. 서방님이랑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면 충분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데 몇 년 동안은 지켜보는 게 좋을 거야. 왜 그러세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어머니한테 할 말 엄청 많아. 한국에 미련 버리고 호주로 떠난 것도 어머니 때문이야. 어머니가 내 아이 죽인 거나 다름없어. 무슨 일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나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었어. 쌍둥이 임신했었는데 어머니 성격 알지? 그 성격, 시집살이 견뎌내느라 임신했는데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더라고. 근데 어머니가 오죽 정정하셔? 하도 난리 치시니까 쉬지도 못하고 개고생이란 개고생은 다 했지. 근데 내 몸이 허약한 건지 상황이 안 좋았던 건지 아이들이 떠났어. 어머, 그랬었군요. 지금도 형님, 아이 없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이후 생각 없어지신 거예요? 생각이 없어지다니. 나도 나랑 내 남편 닮은 아이 낳고 싶었어. 그래서 그렇게 아이 잃고 어머니가 빨리 다시 임신하라고 종용하셔서 한의원 다니면서 약도 지어먹고 별지랄을 다 했지. 근데 말이야, 사람이 간절히 바라니까 임신이 다시 되긴 되더라? 근데 적어도 사람이면. 어머니가 조금 성질을 죽여주셨어야 하는 게 맞아. 내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화냈거든. 그러다 충격받아서 유산한 거고, 아직 우리 집 양반도 이 사실은 몰라. 어머, 그거 정말 큰일 아니에요? 큰일이지. 근데도 어머니가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 잘난 아들 데려갔으면 며느리 도리 다 하라고 둘째 가져서 배 나오는데도 난리를 치셨거든. 근데 말이야,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속으로 사귀면 병이 생기더라? 동서도 의사니까 잘 알 거 아니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거. 네, 잘 알죠. 그래서 둘째 임신한 지 6개월 됐는데 어머니한테 욕 듣기 싫어서 시동생 둘을 내가 직접 밥 해먹이면서 온갖 고생은 다 했단 말이야. 근데 둘째도 결국 그렇게 됐어. 그리고 그 이후에 이민 간 거야. 내가 도저히 어머니 얼굴 보면서 살 자신 없었거든.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좀 툴툴대시긴 해도 좋은 분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할 말 없어. 근데 이미 결혼한 거 내가 어떻게 할 순 없지만 앞으로 살면서 어머니랑 서방님이랑 엮여서 인생 분명히 꼬일 거야. 도련님도 어머니랑 연 끊고 지내는 게 지금 나처럼 첫 아이 떠나보내고 둘째 가진 건데 그래서 왕래 안 하는 거거든. 어쩜 사람이 그렇게 안 변하시는지 막내 동서한테도 모질게 구시더라. 아무튼 그냥 내 넋두리라 생각해줘. 동서는 현명한 사람이니까 잘 헤쳐나갈 거야. 그렇게 형님의 암울한 이야기를 뒤로하고 저희는 시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급한 대로 병원에 갔고 형님과 동서가 마무리 일을 짓겠다며 걱정하지 말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밤새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다 아침 일찍 수술을 시작했는데 6시간이나 걸린 수술을 끝내고 겨우 한숨 돌리며 휴대전화를 확인하는데 부재중 전화가 120통이 찍혀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연락하는 휴대전화, 업무용 휴대전화가 따로 있었는데 휴대전화가 정말 불타오를 지경이었어요. 점심이 조금 넘은 시간,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야, 네가 의사면 다야. 며느리가 됐으면 시댁 행사에 째깍째깍 참여해야 할 것 아냐.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응급수술 환자가 생겨서 급하게 오느라 형님이랑 동서가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지금 죄송으로 끝날 상황이니? 나 혼자 뼈 빠지게 개고생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며느리인데 명절을 나 몰라라 해? 그딴 환자가 중요하냐?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죽어가는 사람을 냅둘 순 없잖아요. 개념 없는 년.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이혼하거라. 너도 큰애랑 막내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딴 식으로 행동할 거면 일찌감치 그만둬.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허튼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도 제 입장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네 입장을 헤아리니? 너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몇 개지 적 좀 하자. 나 빼놓고 네 형님이랑 동서라는 년들이랑 히덕거리니까 좋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말씀 좀 가려 하세요. 상견례 때부터 좀 거슬렸는데 아무리 그래도 년이란요. 형님이랑 동서랑 제가 무슨 말을 하던 어머니가 상관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도 다 봐오고 솔직히 음식도 다 인스턴트라서 데우기만 하면 되는데 며느리들 다 불러다 막상 하는 건 없고 시간이나 때우고. 이제야 네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너 원래 이런 애였니? 하긴 낮 시간에 처 자빠져 자는 거 보면 각이 나오지. 너 그럴 거면 당장 이혼하거라.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너무 막 하시잖아요. 앞뒤 상황도 모르시면서 막말하시는 거 좀 고치세요. 그래, 너도 이제 본색이 나온다 이거지? 너도 그년들처럼 인연 끊고 살 테냐? 남편들 꼬드겨가지고 시어머니 미친년 만들 거냐고.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이랑 이야기 좀 해봐야 알 것 같네요. 어머니랑 이렇게 열내면서 싸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 버러지 같은 년. 내 아들 홀린 것도 모자라서 너도 그년들이랑 똑같아. 당신, 이거 보고 나한테 할 말 없어? 엄마 또 이러네. 엄마가 당신한테 뭐라 그런 거야? 직접 눈으로 보고도 몰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병원에 일 생겨서 응급수술하러 간다고 말씀드렸고, 도대체 그걸로 몇 번을 우려먹어? 뭐? 우려먹어? 당신 말 좀 가려서 해. 우리 엄마가 서운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그럼 나는?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누가 보면 내가 환자 핑계 대고 빠진 줄 알겠어? 당신이 그 상황 돼봐. 당장 죽어가는 환자가 있다는데 수술해야지. 아, 나 전 붙여야 해서 지금 못 가요. 하냐? 말이나 되는 상황이야. 저게? 너 지금 의사라고 나 무시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 무시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너 자꾸 이러면 이혼당하는 수가 있어. 아, 그놈의 이혼. 어머니도 나보고 이혼하라시더라? 형님이랑 동서가 왜 날 붙잡고 그렇게 말렸는지 알겠다. 이왕 결혼하고 혼인신고한 거 어쩔 수 없는데 당신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각이 나오네.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는데? 너랑 2년 연애하면서 결혼해도 좋겠다 생각했고, 아주버님 댁이랑 서방님 댁이랑 어머님 사이 안 좋은 거 다 알고도 나는 잘 헤쳐나갈 수 있겠거니 하고 넘겼어. 근데 보니까 안 되겠네. 고집불통에 말도 안 되는 걸로 생트집을 잡으시잖아. 그리고 당신도 그래. 어머니가 저런 행동을 하시면 당신이 중간 역할을 잘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형님이랑 동서골 안 당하는 거라고. 너 지금 우리 엄마 욕하는 거지? 너 같은 여자는 필요 없어. 엄마가 안 그래도 너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아, 그러셔? 그럼 답 나왔네. 우리 이혼하자. 더 깊어질 것도 없고, 아이도 없는 마당에 깔끔하게 끝내자고. 너, 너 이거 우리 엄마한테 다 잃을 거야. 아이고, 효자 납셨네. 넌 이런 것도 스스로 하나 못하냐? 병원에서 그렇게 있는 척, 젠틀한 척 다 하더만. 이혼? 까짓 거 얼마든지 해줄게. 분명히 후회할 거야. 저는 남편과 크게 한바탕 싸우고는 원래 살던 오피스텔로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신혼집에 머물면 숨이 턱턱 막혀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한 마음에 맥주 한 캔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마지막으로 정말 이 집 구석과 인연을 끝내버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야, 이 어미 아비 없는 년 같으니라고. 너 우리 아들한테 뭐라 한 거야? 내가 남자 기가 살아야 집안이 산다고 했지? 너같이 근본도 모르는 애가 굴러 들어와서 우리 아들 인생 다 망쳐놓고. 이혼? 그래, 너 이혼해라. 안 그래도 지금 이혼 생각 굳혔네요. 내일 당장 서류 가지고 갈 테니까 그 사람 보고 사인이나 하라고 하세요. 귀한 아들 평생 끼고 살아보시라고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 봐. 이게 다 네 부모 욕먹이는 짓이야. 그럴 일 없겠네요. 그나저나 어머니는 오래 사시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말 돌리지 말고 당장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해. 그럼 용서해 주마. 웃기지도 않네.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하죠? 되려 현수 씨가 그러면 모를까. 아무튼 이혼하길 바라시니 그렇게 해드릴게요. 짐은 내일 중으로 이삿짐 센터 이용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팔아먹던지 지져서 볶아먹던지 알아서 하세요. 너 이혼이 쉬운 줄 아냐? 절대 그냥은 이혼 못하지. 마음대로 하세요. 보잘것없는 년, 집 하나 해온다고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너 그러다 큰 코 다쳐. 큰 코는 그쪽이 다칠 것 같은데요? 원만한 이혼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소송 준비해야겠네요. 변호사 선임하세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집안이요? 근본 없는 년이요? 저희 집안이 어떤지도 모르시면서 그런 소리를 하세요? 뭐 병원장 딸내미라도 된다니? 오, 촉 좋으신데요? 저 지금 근무하는 병원. 주인이 저희 아빠예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병원장 딸내미가 저랍니다. 뭐?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은 거였어? 그런 거면 진작에 말하지 그랬니? 그럼 내가 이런 행동은 안 하잖아. 아, 돈이 좀 많고 부유한 집이면 어머니한테 이런 대접 안 받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말이라고 하니 돈 앞에 장사 없다. 진짜 찌질하고 못났네요. 아무튼 저희 여기서 끝내기로 해요. 더 이상 시어머니 아니니까 그냥 아줌마라 부를게요. 뭐? 야, 이년아.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한바탕 하고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놈,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쥐뿔도 없는 게 그 와중에 바람을 피우고 있네요. 바로 원묵과 신임 여직원과 말이죠. 화도 안 나고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시어머니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병원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셨습니다. 이러지 말라며 말리는 와중에 어찌나 완강히 버티는지 제 얼굴에 생채기가 날 정도로 심하게 발버둥 치시더라고요. 결국 보안요원, 경찰들이 와서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간 뒤에야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주셨고, 아니나 다를까 이혼 소송은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난동 부리며 깨진 거울, 의료도구, 의자 등 그에 대한 보상금을 요청했죠. 업무상 막대한 피해를 보았고, 정말로 환자가 다칠 뻔한 상황도 있었고, 무엇보다 병원 안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연히 법으로 금지된 범죄 행위거든요. 매일 찾아와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셨지만 그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사람이 말로 해서 안 되면 때리라는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제가 시어머니를 때릴 순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참교육시켰습니다.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니 당연히 시어머니는 보상금이며 벌금이며 잔뜩 돈을 물게 되었는데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 당연히 낼 능력이 안 됐어요. 그러니 뭐 어쩌겠습니까? 구치소에 가야죠. 시어머니는 실형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셨습니다. 남편은 불륜을 저지른 행실이 소문나 결국 그 신임 여직원과 함께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명문대 나오고 좋은 곳에 스카우트 당하면 뭘 합니까? 인성이 글러먹었는데.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형님과 동서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 싶었는데 진짜 제가 당한 걸 보면 아직도 치가 떨리네요. 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그 일은 완전히 잊었습니다. 종종 형님과 동서가 안부 연락을 해오기도 하고요. 이혼한 마당에 시댁 식구들이랑 무슨 연락을 주고받냐 하시지만 형님과 동서가 아니었더라면 그 지옥 같던 시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은인이나 다름없죠. 어차피 이혼도 한마당에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쪼록 저는 지금까지 제 할 일 해오면서 열심히 의사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번 실패하고 나니 더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덕에 본분을 다할 수 있게 되었죠. 제 사연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결혼할 때 상대방의 집안 상황을 다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 가족 간의 우애는 어떤지, 큰 마찰은 없었는지 꼭 알아보세요. 그래야 저같이 어이없는 이혼 안 하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